네, 안녕하세요. 다운사의 김대훈입니다. 오늘은 이제 강서구 1학년 학생들 중간고사가 사실 기간적으로 보면 한 달하고도 좀 넘게 남았으니까 되게 여유 있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중간에 수련회도 가야 하고 추석, 황금 연휴도 끼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마 한 달 남짓? 한 달 조금 안 될 텐데 지금부터 중간고사 대비를 되게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강서구반을 진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쌓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이번 중간고사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 나름 예상한 것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제가 이제 분석을 한 걸 기반으로 수업 교재를 만들고 수업을 준비를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1학기 때도 그래왔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경험이 조금 쌓여서 그래도 제가 준비한 수업 자료들 거기에 있는 모든 문제를 막힘없이 잘 풀 수 있고 거기에 제가 추가로 던져주는 문제들 그런 것들도 잘 풀 수 있으면 성적은 오를 수밖에 없는 수업을 저는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분석한 걸 기반으로. 실제로 이제 1학기 때도 수업을 잘 따라온 학생들 중에 대부분은 절반 이상은 10점 이상씩 점수가 다 올랐고 물론 그 와중에 안 오른 친구들도 있긴 한데 그 친구들은 제가 준 자료들을 열심히 풀지 않았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석한 걸 토대로 준비한 자료들을 열심히 잘 풀고 수업 시간에 했던 걸 전부 다 이해하기만 한다면 성적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강조드리면서 제가 분석한 것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시험을 토대로 작년 문항들을 분석을 조금 해보고 올해 예상을 짧게 하고 이제 내신 대비 수업에 대한 안내를 조금 해드리도록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작년 문항을 먼저 분석을 해보면 뭐 전체적인 포맷은 계속 똑같았죠. 객관식 21문제, 서술형 3문제. 문항수가 조금 많은 편이고 강서구는 대신에 시험 시간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10분 늘어난 60분이죠. 이 60분도 이제 재작년이 아니고 3년 전이죠. 3년 전에 비해서는 10분이 줄어들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고 그러니까 10분이 줄어든 대신 문항수는 그대로였다라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그만큼 전체적인 난이도가 하락을 해서 학생들이 느끼기에 이때까지의 강서구 시험보다는 조금 쉬웠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작년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와중에서도 강서구가 자랑하는 실수 유발하는 좀 계산이 더럽거나 개념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을 되게 여러 개 집어 넣으면서 작년 2학기 1학년 중간고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학과 실수 유발하는 문제들을 많이 집어 넣으면서 학생들이 앞에서 실수를 할 수밖에 없게끔 첫 번째로 장애물을 설치를 해뒀고 이제 거기 장애물에 걸려서 시간을 조금 쓰게 되면 뒤에 있는 킬러 문제들은 뭐 쳐다볼 수도 없었을 거고 이제 그 뒤에 있는 서술형 문제들은 세 문제 8점, 8점, 8점으로 총 배점이 24점이거든요. 근데 서술형은 뭐 매번 똑같지만 되게 평이하게 출제가 돼요. 시간만 있다면 충분히 누구나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그래서 만약에 앞에서 시간을 많이 쓴 학생들이라면 뒤에 있는 서술형까지는 가보지 못했을 정도로 장애물을 조금 설치를 해둔 조금 악랄할 수밖에 없는 유형이 그런 시험지가 강서구의 특징인데 그 특징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작년 그냥 전형적인 강서구 시험지였어요. 그게 작년의 특징이었고 이제 문항을 조금 자세히 보면 이제 수학과 2학년 1학기 기말 중간고사 범위가 작년에는 물론 앞에 도형이동이 조금 들어가긴 했지만 올해는 집합 명제 함수까지일 거거든요. 집합 명제 함수까지 유리함수 앞까지 그 와중에서 집합이랑 명제 두 단원이 핵심이에요. 사실 초반부에는 집합 명제에서 이렇게 강서구가 실수를 할 수밖에 없게끔 개념적인 문제들을 되게 초반부에 3번, 7번이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3번, 7번이었어요. 얘네가 3번, 7번에 이렇게 강서구가 자랑하는 유형이죠. 옳은 것의 뭐 개수를 묻는 문제를 이렇게 집어넣음으로써 학생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풀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이렇게 설치를 해두고 그 뒤도 마찬가지예요. 8번, 16번에서도 마찬가지로 옳은 것을 개수를 묻는 문제들을 이렇게 4문제나 냈죠. 옳은 것을 개수를 묻는 문제는 학생들이 아무리 잘 풀었든 잘못 풀었든 어찌됐든 답을 내기만 하면 그게 보기에 무조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기에 있는 걸 찍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아마 이게 답이 있긴 한데 내가 제대로 풀었나? 라는 의심에 한 번 더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유형들이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들에서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을 거고 작년에는 이런 문제들에서 시간을 많이 썼다면 객관식 제일 마지막 두 문제가 강서구에서는 킬러 문제로 항상 출제가 되는데 작년 문제를 살펴보면 20번은 되게 독특한 유형이었어요. 이제 뭐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서는 이제
대부분 구경할 수도 없는 유형이었고, 이제 제가 출제를 잘 살펴보니까 모의고사 기출이 아니고 경시대 기출이었거든요. 경시대 기출. 그래서 경시대회에서 되게 옛날 거였어요. 옛날 거. 독특한 유형의 킬러를 가져와서 20번으로 출제는 했지만 사실 이게 학생들의 1등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어요. 요거 한 문제 틀린다 한들 1등급에는 전혀 아무런 영향이 없는 킬러 문제였고, 오히려 이 뒤에 있는 21번 객관식 제일 마지막 문제는 모의고사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얘를 이 모의고사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를 한 거구나 라고 뚜렷한 출처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모의고사를 평소에 많이 접해봤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풀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그냥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를 21번에 이렇게 넣어뒀다 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 객관식 앞부분에서는 초중반부에서는 되게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넣어뒀고, 객관식 제일 마지막 두 문제는 킬러 문제를 넣어뒀지만 그 중에 21번은 충분히 학생들이 시간만 있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년 문항을 분석한 걸 토대로 이제 올해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지 한번 예상을 해보면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 작년이 이때까지보다 난이도가 조금 쉬워지긴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1학기 때 1학년 학생들 시험 친 걸 보면 작년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지긴 해서 아마 작년이랑 크게 변함은 없겠지만 난이도적으로는 조금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 단원인지라 이번 중간고사 범위가 집합 명제 함수라서 집합 명제 부분에서는 실수를 유발하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실수 유발하는 조금 개념적인 문제들, 사실 계산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낼 게 없어요. 집합 명제 부분에서는. 그래서 실수 유발하는 개념적인 문제들을 아마 앞부분에 넣어두면서 여전히 시간 관리에서 힘들 수밖에 없게끔 설계를 할 거고, 그 다음 킬러 문제는 아마 확실하게 함수 부분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킬러 객관식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꼭 모의고사 기출, 모의고사 유형의 함수 문제가 출제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잘하는 학생들이라면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고,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시간 관리예요. 사실 매 시험마다 그 킬러 두 문제, 객관식 마지막 두 문제, 그거 틀려도 1등급은 나와요, 강속은. 대신 그거 두 문제를 다 틀리면 나머지는 전부 다 맞춰야 1등급에 안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시간 관리를 진짜 잘해야 돼요. 객관식에서 킬러 두 문제 빼고 시간 내에 다 풀어야 되고, 거기에 추가로 서술형 세 문제는 되게 쉽거든요. 완전 쉽진 않겠지만, 이때까지보다 조금 서술형이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되게 쉬워요. 쉬운 편이에요. 다른 문제들에 비하면, 객관식 후반부에 비하면. 그래서 시간 관리를 되게 잘해서 서술형 세 문제까지 완벽하게 잘 풀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게 저는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등급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1등급이 아니고 더 높은 목표 100점을 노리는 학생들이라면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경시대회 문제들 같은 것도 평소에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하긴 하겠죠. 이런 거를 토대로 저는 시험 내신 대비반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강속고 유형에 맞춘. 수업 요일은 금요일, 일요일, 시간은 오후 6시부터 10시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일요일 수업 전에 필수로 클리닉을 진행을 해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들을 다 풀 수 있으면 좋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 추가로 주는 자료들까지 다 풀어낸다면 점수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점수가 오른 학생들의 공통점이 필수 클리닉에 되게 잘 참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클리닉에 자발적으로 되게 잘 참여를 하고, 이제 클리닉 시간이 아닌 추가로 다른 요일에도 제가 부르면 언제든지 와서 제가 주는 자료들을 열심히 성실하게 푼 친구들은 점수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다는 뜻이니까. 물론 제가 수업 시간에 아무리 퀄리티 좋은 문제들을 갖고 와서 문제 풀이를 하면서 학생들 머리에 박아준다 한들 결국 학생들이 그거를 스스로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풀어낼 수 있으려면 순수하게 스스로 공부하는,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는 공부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라, 그 공부 시간을 확보시켜 드리고자 클리닉을 진행을 하는 거니까, 클리닉에는 가급적이면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좋다라는 점 꼭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 수업의 특징적인 부분 중에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수업 시간에 꼭 한 번씩 시험을 치고 시작을 하거든요. 매 수업 시간마다. 그 시험지가 앞에서 보여드린 강속고 시험의 특징들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 강속고 유형에 맞춘 시험지를 내신 대비 기간에는 수업 시작 전에 진행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 저 강속고 스타일에 맞춘 시험지를 여러 번 풀면 풀수록 이런 시험지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겠구나, 그 개개인에 맞춘 풀이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객관식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서술형을 풀 시간이 없다? 그럼 서술형을 먼저 풀어보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뭐 어떤 학생들은 그냥 앞에서부터 쭉 풀었을 때 시간이 남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서 그 개개인의 풀이 전략을 세우고자 매 수업 시작 전에 시험을 치고 그걸 토대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을 활용을 잘 하면 이제 진짜 실제 시험에서 시간이 부족한 현상을 많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분석을 나름대로 해드렸는데 이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학원 데스크 쪽 통해서 언제든지 많은 문의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